네, 자 이어서 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현재 증시 3대 지수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만 0.29% 정도 약하게 좀 내리고 있는 것을 제외를 한다면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 흐름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좀 장이 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에 굉장히 강한 절반이 나왔었다면 지난주에 제법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 전주에는 좀 숨고르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목요일 날은 큰 폭의 급락이 나왔고 또 금요일 날도 더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있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이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더니 자그마치 4.5를 뚫었고 일부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습니다. 5% 뚫고 6%까지 간다. 네.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두려움을 주는 공포스러운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었을 때 그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갈까 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물론 금리는 앞으로 천천히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앞으로 금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의견이 수렴이 되면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상승이 일어나는 쪽이 아무래도 금리에 덜 민감한 쪽,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장주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고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 특히 대형 기술주이겠죠.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특히 2025년을 맞이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 어느 국가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올해가 오늘을 포함해서 한 4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본부장님 오늘 모셔서 자세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내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먼저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을 해보고 싶은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내년 투자 매력도를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중앙경제공작회의 이런 것도 열렸었는데 최대한 그 경제를 부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측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뭔가 반등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판단도 가능해 보이는데 내년 중국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자, 내년 중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올 한 해를 보시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기는 하지만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덜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르는 업종이나 국가를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국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여전히 우리는 올라가고 있고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렇다면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주자면 중국은 아직도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 올라오는 게 뭐냐면요. 왼쪽에 나오고 있는 지표가 저게 부동산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금리입니다. 주택 관련된 금리입니다. 부동산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금리는 더 이상 떨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쪽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중국의 은행권이 어떤 펀더멘털을 갖고 있느냐. 저 왼쪽 차트랑 오른쪽 차트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네. 왼쪽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 은행의 순이자 마진율입니다. 지금 얼마까지 하락해 있냐면 1.5까지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락하는 속도로 보신다면 내년 연말이 되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예대 마진, 또 순이자 마진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은행권은 사실 펀더멘털리 거의 망가지다시피 한 그런 펀더멘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체적인 이익 중에서 50%가 은행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진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중국의 어떤 정도의 부채 비율이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수준이 과거 미국이 겪었던 금융위기가 터졌던 수준보다 더 높다.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 지금 요구불 예금에 줄어드는 비중 그리고 국채금리는 거의 폭락해 있는 상황.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금을 받으려면은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죠. 요구불 예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금리가 낮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반면에 중국의 이 국채 금리는 낮을 때로 낮춰놨다. 지금 보시면 아까 보시는 숫자가 1%대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통화 정책으로서 경기 부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또 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점선 대비해서 아주 밑에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중국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또 그리고 11월 달에 자금 유출 비중을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오고 있죠.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안 좋은 한 해를 보냈지만 내년에도 상당히 두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참 강한 1년을 보냈던 미국 증시인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내년에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누구는 6%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뭐 가치주와 성장주를 나눌 수도 있겠고 뭐 S&P 500과 중소형주를 또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는 어디에 매력도가 높다고 보시나요? 네. 자, 우선 이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금리겠죠. 금리가 아무래도 이제 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점도표를 보시고 또 CME 그룹의 패드 와치를 들여다 보시더라도 이제 금리를 내리고 나서 앞으로 내년도에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되다가 뭐 한 차례 정도 더 내려주고 나서 동결되다가 겨우 연말 돼서 한 번 더 내려주는 정도. 그러니까 올 한 해 9월부터 12월까지 1%포인트를 내렸지만 짧은 기간이죠. 3개월 동안. 근데 이제 내년에는 1년 내내 많이 내려줘봤자 0.5%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이 속도가 줄어들면서 금리가 덜 떨어질 거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급락이 나왔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금리 인하가 좀 천천히 되면서부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은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줄 쭉 그어놨죠. 네. 저 시점이 이제 금리 인하가 더디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미국 증시가 얼마나 오르냐면 20%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좀 더 쉬어가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1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금리가 천천히 떨어진다라는 것이 나쁜 뉴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최근 들어서 또 장날금리차 역전 현상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 펀더멘털이 나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인플레이션 숫자도 보시면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2%대 초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또한 5% 이상으로 폭등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질문을 하시게 되면 지금 한번 보실까요? 미국 전체적으로의 비중이 글로벌의 50%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판단은 이게 65%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 증시가 과열됐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켓 브레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2007년에 대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죠.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한참 더 올라가고 시장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서 지금 S&P 500의 회복세를 보시면은 마켓 브레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다 올라가게 되면 그게 마지막 끝물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상당히 많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과거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 앞으로 12개월 뒤에 최소 한 14%에서 15%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한번 보시면 지금 S&P 500의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은요. 저 빨간색으로 박스를 딱 그려놓은 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요즘에 동일 가중치에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률이 안 납니다. 즉 S&P 500의 모든 종목에 다 똑같이 투자를 하시면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또 중소형주 지난주에 많이 빠졌죠. 그리고 오늘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소형주의 펀더멘탈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여전히 올 한 해와 똑같다. 즉 대형 기술주, AI 관련주, 여기 안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하고요. 가치주라든지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여전히 초점을 맞추자면 성장주, 대형 기술주, AI 관련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도 성장주 AI 관련주들의 투자는 이어져야 된다라는 본부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